그날 밤 사무실 불빛 아래서 상사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남편이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팀 직원으로 일하는 김지은이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꿈꾸는 건 안정된 삶과 작은 행복뿐이었다. 그런데 그날 팀장님인 민지 언니가 야근을 지시했다. 보통 때는 피곤해도 그냥 따랐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민지 언니는 35살, 결혼한 지 5년 된 유부녀였다. 회사에서 그녀는 완벽한 상사로 알려져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 세련된 말투,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무 능력. 하지만 나와는 조금 특별한 관계였다. 입사한 지 2년째, 그녀는 나를 특별히 챙겨주었다. 점심을 함께 먹거나 프로젝트에서 조언을 해주며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지은아, 오늘 자료 정리 좀 도와줄래? 나 혼자서는 늦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작업은 순조로웠지만 민지 언니의 시선이 자꾸 나를 향했다. 불편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설레었다. 최근 들어 그녀와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했으니까? 자정이 가까워오자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 한 잔 마실래? 나는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며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지은아, 너 행복해? 그 질문이 이상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덕분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우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고 작업을 마무지었다. 그런데 문을 잠그려던 순간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기다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민지 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처음엔 그냥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점점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후퇴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세게 쥐어져 있었다. 팀장님, 농담이시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무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 털어놓았다. 남편은 일에만 몰두하고 아이를 원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나를 만난 후 진짜 감정을 느꼈다고. 나는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그녀를 좋아하나? 솔직히 민지 언니와 함께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따뜻함은 단순한 우정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가족이 용납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출근길, 내 마음은 엉망이었다. 회사에 도착하니 민지 언니가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어제 미안했어. 잊어버려. 하지만 그 말은 더 아팠다. 잊을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다. 우리는 어색하게 업무를 이어갔다. 그런데 점심시간, 그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카페에서 그녀는 다시 고백했다. 나 진심이야. 너도 나 좋아하잖아. 나는 부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언니, 나도. 그런데 안 돼요. 언니 결혼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할게. 너 때문에라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이혼. 그건 너무 큰 희생이야.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다. 우리 집은 보수적이었다.
엄마는 항상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생각해봐.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봤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팀장님하고 지은이 요즘 가까워 보이네. 나는 불안했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내 커리어가 끝날 수 있어? 민지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상사로서의 위신을 잃을 테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아, 나랑 만나자. 주말에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승낙했다. 주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우리 대화는 무거웠다. 언니, 이건 잘못됐어요. 사회가 그녀가 내 말을 끊었다. 사회가 뭐? 우리 행복이 더 중요해.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자유.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이어졌다. 매일 퇴근 후 민지 언니의 차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주말에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 갈등은 깊어졌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밤마다 자문했다. 민지 언니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만나봤어.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남편과의 싸움, 재산 분할, 모든 게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한 번은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남편이 의심해. 요즘 자주 외박한다고.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가 그녀의 가정을 파탄내는 건가? 언니, 그만두는 게 어때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아니, 너 없인 못 살아. 그 말에 나는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만약 남편이 알면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었다. 특히 여자가 먼저 원하면 더했다. 회사에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상부에서 민지 언니의 업무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그녀는 나 때문에 일에 소홀해지고 있었다. 나는 미안했다. 언니, 업무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가 내 에너지야. 그럴수록 동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한 여자 동료가 물었다. 지은아, 팀장님하고 무슨 일 있어?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가족 쪽에서도 압력이 왔다.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나는 거절했지만 엄마는 집요했다. 너 나이 차서 결혼해야지. 여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왜 여자는 꼭 결혼해야 해? 하지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상상만 해도 엄마의 충격받은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는 더 할 거야. 보수적인 공무원 출신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시라고 여겼다. 민지 언니와의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한 번은 남편이 그녀를 미행했다. 집에 왔는데 너랑 만난 카페 영수증을 봤어.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언니, 그만해요. 위험해.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 제출했어. 곧 끝날 거야. 그 소식에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아이 계획, 가족의 기대, 모든 걸 포기하는 거니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첫 다툼을 했다. 지은아, 너 왜 항상 망설여?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이 아팠다. 언니, 나도 노력해요. 하지만 가족이 나는 울었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같이 이겨내자. 그날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 언니가 호출되었다. 인사팀에서 조사 중이야. 소문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신고한 모양이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만약 해고되면 내 미래가 망가질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민지 언니랑 나 좋아해. 친구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그건 안 돼. 사회가 용납 안 해.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왜 안 돼? 사랑인데. 하지만 친구의 말은 현실이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결혼도 법적 보호도 없었다. 민지 언니는 강해졌다. 조사받았어. 하지만 부정알게 그녀는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언니, 그만두세요. 나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에 시작한 거야? 끝까지 갈게. 그 결의가 나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 도덕적 딜레마가 커졌다. 그녀의 결혼을 파탄내는 게 옳은가? 사랑 vs 도덕.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주말,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비밀리에. 바다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새 삶 시작할까?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호텔에서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남편이었다. 이혼동의 아내, 너 바람 피우는 거 알아? 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급히 돌아왔다. 그 사건으로 우리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남편의 위협이 시작되었다. 민지 언니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이 변호사 통해 협박해. 증거 있다고. 나는 두려웠다. 증거. 우리 만남 사진? 언니, 어떻게 해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회사에서 그녀가 강등되었다. 업무 태도 문제로, 실은 소문 때문이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했다. 팀장님, 요즘 이상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 헤어져요. 이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아니, 이제 와서. 나 모든 걸 걸었어. 그 말에 나는 죄책감으로 무너졌다. 그녀의 희생이 너무 컸다. 가족의 반대도 심해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이혼. 미쳤어. 손주는, 그녀는 울며 대답했다. 엄마, 나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여자 둘이, 라고 비난했다. 내 쪽도 마찬가지였다. 엄마가 갑자기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없어. 나는 숨겼지만 엄마의 눈치가 빨랐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지 언니와 통화했다. 우리 공개할까? 미친 소리였다. 안 돼요. 파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숨기는 게 더 힘들어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압력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내 친구가 부모님께 말했다. 지은이가 여자 좋아해요. 엄마가 충격받아 울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치료받아야 해. 아빠는 화를 냈다. 집에서 나가. 나는 집을 나왔다. 민지 언니 집으로 갔지만 그녀도 혼란스러웠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소문이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모 회사 팀장과 직원 레즈비언 관계라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공포에 질렸다. 누가 한 거야? 남편 지딘가? 회사에서 조사팀이 소환했다. 관계 확인. 민지 언니는 부정했지만 증거가 나왔다. 카페 CCTV. 그녀는 해고되었다. 퇴사하세요.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의 커리어가 끝났다. 언니, 왜 나 때문에? 그녀는 웃었다. 후회 안 해. 너 사랑하니까. 하지만 나는 후회했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나는 호텔에서 지냈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집에 와 상담받자.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시선. 나는 분노했다. 왜 이해 못해요? 민지 언니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남편이 소리쳤다. 그 여자 때문에? 비정상,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사회 분위기는 그녀에게 불리했다. 유부녀에 불륜 이 그녀는 명예를 잃었다. 친구들도 떠났다. 민지야, 실망이야. 고립된 그녀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언니, 같이 싸워요.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여전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비난. 그런데도 민지 언니의 따뜻함이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우리 미래 있어. 그녀의 낙관이 나를 움직였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지쳤다. 돈 문제, 정신적 고통. 민지 언니가 병원에 갔다. 우울증. 나는 그녀를 간호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내 직장도 위태로웠다. 상사가 물었다. 소문 들었어. 사실이야. 나는 침묵했다. 이혼 판결이 났다. 민지 언니가 승소했다. 재산 일부 포기.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집, 친구, 직장. 이제 뭐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같이 새로 시작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변두리, 조용한 곳.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여자들, 이상해. 가족과의 단절이 아팠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은아, 돌아와. 그만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아빠는 연락을 끊었다. 민지 언니 쪽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만 의지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언니, 후회해. 그녀는 아니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새 직장을 구했다. 민지 언니는 카페에서 일했다. 팀장 출신이 커피 타다니 자조적이었다.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했다. 돈이 없어 싸움이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한 번은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상처받았다. 언니, 나도 희생했어. 우리는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도전이 이어졌다. 친구 모임에서 배제되었다. 레즈비언. 불편해. 본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달렸다. 비정상 커플. 우리는 강해지려 애썼다. 상담을 받았다. 동성애는 정상입니다.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결혼 못해. 민지 언니가 한탄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식성이 왔다. 민지 언니의 전 남편이 찾아왔다. 너희 때문에 내 삼파탄 났어. 그는 화를 냈고 우리는 경찰을 불렀다. 협박하지만 경찰은 가정사라고 치부했다. 그 사건으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어. 민지 언니가 말했다.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 어때? 동성 결혼 가능해. 하지만 돈이 없었다. 내 안에 깨달음이 왔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대가가 크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낙인. 이게 가치 있어. 자문했다. 민지 언니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우리 잘못 없어. 사회가 문제야. 이 그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한국에서 LGBT 권리가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희망 있어? 그런데 배신이 다시 일어났다. 민지 언니가 옛 동료와 만났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싸움이 커졌다. 너 믿지 않아? 그녀가 울었다. 나는 미안했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관계가 흔들렸다. 헤어질까? 한 번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부산 바다에서. 새 출발하자 그녀가 말했다.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돌아와 현실을 마주했다. 돈 문제, 가족의 부재. 민지 언니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성 위염, 병원에서 그녀를 지키며 나는 결심했다. 언니, 평생 함께 할게.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나왔다.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다. 마침내 우리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아물었다. 민지 언니는 새 직장을 찾았고 나는 안정된 일자리를 얻었다. 우리 잘 해내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잃은 건 많았다. 가족과의 재회는 없었다. 엄마가 가끔 전화했지만 변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받아들였다. 우리만의 가족이야. 사회적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무시해, 민지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강해졌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함께 싸우자.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 이야기 감동적이야. 그 말에 위로받았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한 선택, 옳았을까? 밤마다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린 게? 사회 규범을 무시한 게? 민지 언니도 마찬가지였다. 후회 안 해. 너 만나서 행복해. 하지만 눈물 짓는 날이 있었다. 고조된 감정 속에서 식성이 왔다. 전 남편이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행복하길 바래. 예상치 못한 화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족 쪽도 서서히 변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 라고 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이해하려 노력할게. 엄마의 말에 울었다. 깨달음의 순간이 왔다. 사랑은 선택이고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그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다. 언니, 사랑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질문 하나, 이 사랑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사회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선택인가?